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경경사위,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 이거는 뭐 중국 고전을 읽는데 하나의 중요한 그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 그 덕목이라고 하면은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경서, 뭐 사서, 뭐 오경 해도 좋고, 경은 이제 그 날줄이다. 요거는 역사. 이렇게. 이거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시줄. 예. 요거는 날줄. 예. 요거는 약간 이론적인 거. 사람이 이론만 밝아도 현실 세계를 모르면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켜놓고 안 켰네. 제가 매일 시작하면서도 불을 켜는 걸 깜빡했네요. 공부하는데 이론만 밟고 현실을 무시해도 안 되죠. 그러다 나라 망하고 잘못하면은 항상 경서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 써 있잖아요. 예. 인간의 어떤 좋은 점만 써. 역사라고 하는 건 현실 아니에요. 양육강식이죠. 그야말로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예. 그리고 또 너무 역사에만 밟고 경서를 또 무시하면은 권모술수가 능사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는 이 경은 내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는 뭐죠? 이거는 중경서 상한론과 뭐 금계유략 같은 그 금원사대가 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그렇다고 내경을 그렇게 사서 삼경 같이 이렇게 존중하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대의에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그 뭐랄까 그 생리학 같은 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거는 임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경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경을 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경을 맹목적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뭐랄까 그것이 전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과거에 그 얽매이게 돼요, 여러분. 예, 고전이라 그래서 다 고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내경에 좋은 글이 있죠. 예, 우리가 이거 내경에 나오는 글이나 한번 보죠. 자, 장경학의 글 쓰는 스타일은, 자, 표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이게 꼭 그 맞느냐? 하나의 일면이죠. 일면. 하나의 단적인 예죠. 예. 여러분, 제가 그 한토화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토화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표리, 한열, 허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 모든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병이 표 위에 있기 때문에 표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릭동동 같은 경우도 표층에 대해서 우리의 인체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표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표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발환시켜서 치료되는 영역의 병증을 모두 표증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 짓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표라고 하는 게 모호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어떤 뭐랄까 구조적인 그런 명칭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표층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환시켜서 치료되는 영역의 부위가 표층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게 좋다. 이증이 뭐냐? 반대로 합법을 써서 치료되는 영역이 모든 것이 이증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병증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망탕을 써가지고 치료되면 그것이 표증이 되고 똑같은 병증인데 승기탕을 써서 치료돼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는 이증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저는 이런, 그러니까 표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표면에 있는 거고 이증은 보다 심층에 있는 것, 그 사이에 반표발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경험에 의해서 표리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왔고, 표리가 나온 다음에 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표발리가 있구나. 예, 반표발리가 있구나. 예. 아이고, 약자로 쓰겠습니다. 반표발리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풍한섭조화의 기가 부정한 것이 다 이것이다. 예. 이것은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풍한서습조 화조는 결국 뭐냐면은 기의 변화라는 거죠. 예. 자, 풍한서습 화조 밖에 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기의 현상이라는 거죠. 예. 이거 제가 기음양오행론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 니가 놈이 뭘 안다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쓴 그 기론 다음에 기음양오행론에 보면은 분명히 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이 풍한서습 화조라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풍한서습 화조 밖에 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풍한서습 화조는 뭐죠? 이거는 수화죠. 예. 수화에 변형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는 수화로 대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현상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풍한서습 화조로 어떠한 운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육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냐? 일기에 변화하는 모습이고 기는 뭐냐? 수화의 대변적인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수만 얘기를 하고 수는 기다라고 했지만 화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다 이것이다. 자, 경에 뭐라냐면, 그래서 청풍이 되래, 뭐 열기가 되래, 한기 되래, 습기 되래, 풍기 되래, 이런 식으로. 자, 글도 똑같죠? 거의 쓰는 방식이. 글자 수도 같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대구의 글 쓰는 것이며 기계적 해석이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무슨 병이 예를 들어서 풍목, 금조,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화열, 한수, 토습에 따라서 간병, 폐병. 자, 어떤 거는 개연성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 그러나 이거는 그러니까 오행 배속 관계에 의해 해석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무조건 비판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와 같은 문화적 상황, 인식론의 상황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자, 풍목이 자, 이런 게 어려운 말이죠. 예. 풍목이 사기를 받으면 간병이 생긴다. 여기서 또 나가면은 우리 몸에 푸른색이 보이면은 간병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또 간은 뭐죠? 눈하고 연결됐던가요? 전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예. 간은 뭐 눈병에 이상이 있으면 간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전부 다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해석들이 왜 위험하냐면은 가설,
이것 또한 또 가설이죠. 예, 이런 거 다 가설이죠. 가설에서 또 가설, 또 가설. 여기에서 5만 가지 또 방법이나 이거 다 가설이죠. 그러면 가설이 1차 가설, 2차 가설, 3차 가설, 4차 가설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고 이런 미로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의학의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동의보감도 마찬가지고 의학이모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항상 제가 주장했지만 호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간병이 이런 풍목이 수수하면 반드시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뭐뭐는 뭐뭐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루대 겨울에 한 해 상하면 봄에는 반드시 이런 것도 위험한 말이죠. 반드시 온병이 생기고. 자, 아무나 온병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 그 사람의 체질적 소인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봄에 풍에 상하면은 여름에는 뭐 설사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설사하는 사람이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 잘못 먹고 그 사람이 장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냉한데 냉한 사람들이 형한 음냉 장의 기운이 원래 안 좋은데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 뭐 경에 나온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 예과, 본과 이런 거 다 봤죠. 배웠죠, 이거. 예. 여름에 더위를 먹으면 가을에 학질을 일으킨다. 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가을에 습에 상하면은 해수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체질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호문으로 볼 필요가 있다. 호문. 서로 교환해서 그를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체질과 그 사람의 내재적 병독. 이 체질하고 또 병독이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습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조한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좀 건조한 편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 타고난 체질이죠. 내재적 병독과 체질에 의해서 어떠한 똑같은 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만은, 사기는 하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적 영향의 어떤 그 환경의 어떤 그 풍한서습 조화라고 하는 것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같은지만은 그 사람의 체질과 병독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증상을 보면은 이 사기에 의한 그 나타난 증상을 우리가 보면은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내재적 병독과 체질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경서와 금계의 요략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증상은 뭐냐면 나타난 증상이잖아요. 견증. 또 현증으로 읽어도 되죠. 나타난 증상이잖아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면은 복통을 일으키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서 이 사람이 무슨 체질에 가깝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상을 보면은 그 병독과 내재적 체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온병 같은 경우 저는 5월달이 되면은 양력 5월달이 되면은 피부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끄러운 거 뭐 다 제가 여러분 제 사적인 얘기도 막 간혹가다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뭐랄까 그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제 경험한 거니까 저는 약간 피부병이 생겨요. 배라든가 습진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생겨요. 발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요. 5월달이면.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50대 후반, 55세 이후에 아마 거의 60대 때는 뭐 틀림없이 거의 생겨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연고도 바르고 그래야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몸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열이 그 5월달 되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벌써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그 내열과 내열과 외열이 만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고 그 뭐랄까 변비도 성향이 있고 항상 그러니까 변이 이렇게 그 썩 그렇게 시원하게 잘 보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음식 같은 거 항상 그래서 아침에 야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요즘에. 그리고 체중도 제가 한 거의 9kg 정도 뺐고요. 자,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근데 야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생야채를 먹거든요. 특히 양배추 같은 거. 자, 근데 이게 저같이 몸에 열이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생야채 같은 경우는. 근데 몸이 냉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소음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저는 잘 모르지만은 몸의 그 체온이 적정 수준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먹으면은 속이 쓰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거를 익혀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익혀서. 그래서 체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체온의 어떤 그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현대의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냉방 같은 경우로 인해 가지고서 한 실내 같은 경우도 한 24도만 해도 되는데 은행이라던가 관공서 가면 막 18도로 떨어뜨려요. 학교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애들이 전부 다 냉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말부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철이라든가 전철은 그래도 조금 난데 그 버스 타고 가면은 막 너무 떨어뜨려 버려요. 사람들이 막 덥다고 그래. 이게 벌써 냉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 우리의 병을 야기시키는 것은 우리의 그 환경과 이 환경이 체온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피부에서 우리가 온도가 조금이라도 노출되고 변화가 생기면 바로 사람마다 병증이 야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깜빡했고 조절 안 했네요. 이것도 또 그 뒤에 가서 이거는 해설을 하는데 풍이 그 충에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정상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뒤에 나타나는 것은 허풍이니 들어와서 우리의 뭐 상입한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허풍이라는 말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려. 그래서 이 허풍은 살을 주관하고 해를 주관하니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외래지사다. 다만 사기에도 음양의 변이 있으니 상하는 바도 또한 저절로 같지 않다. 음병과 양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로 사에는 6가지가 있으나 변화는 결국 음양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음병과 양병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열사는 그 열로 변화하니 열즉 상기하고 음사는 화하나니 한즉 상향한다. 이것도 여러분 그 우리가 이분적 사고 방식이죠. 위험한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거 다 큰 거죠. 열상기라고 하는 건 유명하죠. 열상기하고 한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은 자 약자로 쓰겠습니다. 열은 기를 상기하지만 또는 열은 기를 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열이 됐을 때 정상적인 것보다 과열이 됐을 때 기를 상하게 하는 거죠.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했을 때는 기를 생하는 거죠. 열생기하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열이 상기하는데 여러분 상형은 안 합니까? 우리 몸이 차가지면은 형만 상하고 기는 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읽고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것을 번갈아 가서 호문으로 글을 읽는 게 좋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하면 기가 손상되고 형이 손상하면 이거는 이분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혈액에도 기가 있고 형에도 기가 있고 오장육부 모든 것을 다 기가 관통하고 있는데 기가 손상이 되면 형이 손상이 되고 형이 손상되었다는 건 기가 손상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보다 열이 많을 때는 우리 몸에 변화를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훨씬 맞는 얘기죠. 예.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읽다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았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추 908풍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는 실풍이고, 실풍인 경우는 주생, 장량 만물하고, 허풍인 경우는 주살, 주해하고, 이것은 허풍을 상가에서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사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허사의 도를 피하는 데 있어서 마치 도를 피하는 것 같이 했다. 옛날 사람들은 바람을 피하는 걸 여기는 이제 돌이라고 그러죠. 화살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가 능히 해를 끼치지 못하니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기후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북극성 위치의 방향에서 불어오는 방향이 실풍. 이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예. 바람이 어떤 것은 우리 몸을 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생하기도 한다는 것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바람에 따라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라 해도 감기 걸리게 마련이고, 예.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의 체온을 잘 관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를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표증 네 번째. 상기하면은 기는 비에 통하고 비는 장에 통하니 외부로부터 서열을 받아들여서 중의 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체 내부겠죠. 그러니까 열사는 기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며, 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억지 논리죠, 여러분. 기가 비에 통합니까? 기는 비에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이고 더워. 어떻게 기가 비에만 통하죠? 하나 이거는 일단적인 거죠. 뭐 호흡기 쪽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건 약간 논리가 약간, 예. 그래서 제가 쓴 글 가운데 보감론을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감론, 예. 보감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서 느끼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감론이라는 글을, 예,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형자는 가벼운 적 피모하고 심한 적 경락이 한다.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예, 일반적인 논리죠. 여러분 피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를 보감론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모의 전기가 상형 좋다 감모가 됐을 때 풍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경의 용어는 풍안 객장어 라고 그러거든요. 객장형, 객형 또는 객장어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피부에 한사가 닿으면은 병사는 피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 구규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는 이론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표증은 표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이해를 하면 고로 외부에서 풍화를 받아서 병이 신체 통통에 일으키니 이것은 한사가 이것은 아주 표면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 표면적 해석이다. 여러분 피부에 감기에 걸렸을 때 피부에 그러니까 표증에 한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병증은 반드시 이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바로 모든 그 사람의 내재적 가지고 있는 병인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풍한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더욱더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병이라고 이게. 예. 그리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픈지도 몰라요. 여기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풍안에. 뭐 자세한 얘기 뭐 하면은 여러분 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론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경에 가로되, 자, 전부 다 내경이죠. 하나인즉 주리가 패하고, 패해서 기가 운행하지 못하니 기가 거두어진다. 이거는 형인데 열자로 읽으면 됩니다. 열인즉 주리가 열리고. 자, 이런 건 참 재밌죠. 저도 보감론에서 그 개합론 썼잖아요. 개합론. 네? 열리고 닫히고 패가 이거는 참 멋진 개념이에요. 이런 거는 영이가 통하고 한이 크게 나온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예. 한이 한으로 끝납니까? 한이 변동이 돼가지고 열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감기에 노출돼가지고 풍한에 노출되었는데 우리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풍한에 의해 가지고 열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열이 발생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주리가 패하고 주리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그 체질적이다. 체질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서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뭐랄까 주리가 열리면서 얼마든지 땀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병사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수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거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글을 볼 때 항상 통합적으로 글을 보는 눈을 갖는 게 좋다. 고로 기가 땀을 흘리면은 기가 이게 잘못된 거죠. 땀을 흘린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병독이 배설이 되는 거죠. 일종의 병독이 다소 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여름에 뭐 보약 먹으면 땀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가 그런 말 누가 얘기했죠? 한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로 약 먹게 하고 보약 먹게 하고 맺는 거죠. 이거는 기가 배설됐다는 거는 이게 전기가 배설되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가 배설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리가 막혔으면은 열어야 되죠. 주리가 열렸으면은 닫히게 해야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육기 음양의 그 변증이다. 그러나 6개의 그 사기가 외부에서 감하는 것 중에 오직 풍한이 제일 강하다. 무섭다. 풍한 서술자에서 풍한이 제일 무섭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제가 인용을 했죠. 제가 그 중경서 독법을 쓰기 전에 그 내경을 빠른 속도로 그냥 하루에 이렇게 쭉 그렇게 열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여러분 글이 좋아서 눈에 띄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서 있으면 글이 보여요. 이 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게 풍은 백병의 장이다. 그래서 저는 풍뿐만 아니라 풍하는 백병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장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주문은 풍은 백병의 시다. 풍은 백병의 시작이다. 또 풍은 백병의 장이다. 이거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체 내부는 장부, 외부는 경락이 있으니 사기가 개거 형량. 이거는 내경의 그 참 멋진 문장이죠. 사기지 개거 형량에. 제가 요거만은 잘 쓰잖아요. 먼저 피모에 머무르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으로 경락에 들어간 연후에 이렇게. 이거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거지만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기가 풍안에 객형이 되는 순간에
객형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바로 오장육부와 구규, 아이고 그냥 구규라 할게요. 예, 구규 9개 구멍에 모두 다 반응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음양이 모두 구감돼 가지고 오장이 이에 상한이, 이것은 사기가 외로부터 내로 점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내재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체질이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음양의 편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음양이 가지고 있는 편차 때문에 물론 오행이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오행의 편차에 의해 가지고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독의 또는 오행의 그 편차에 의해 가지고서 바로,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강도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보는 게, 예,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뭐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면 해소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화불량이라든가 복통설사라든가, 어떤 사람은 방광염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고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제가 감응론을 쓴 이유죠. 예. 감하면은 반드시 감즉응한다. 예. 감즉응한다. 감즉응하고 또 응즉감한다. 응한 것이 또 감한다. 다른 것에 감한다. 예. 응즉감한다. 응즉감한다. 이것이, 예, 현상세계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그냥 억지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 가지고서, 예,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제가 경학전설을 뭐 여기서 뭐가 유창하게 강의 뭐 할 줄도 모르고, 저도 뭐 이거 깊이 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한의원에 가 가지고 빨리 그냥 정리하고, 예, 저녁 때 녹화하고, 예,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 어떤 글을 통해서더라도 상한론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 상한론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세 개가 담겨져 있다. 감즉응하고 응즉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증상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기가 제표하면 반드시 표증이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죠. 사기가 표에 있다고 해서 표증만 있는 게 아니라, 사기가 표에 있으면은 증상은 반표발리증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가 표증에 있으면은 리를 공하면 안 된다. 예. 발산하거나 발안해야지 합법을 쓰면 안 된다. 자, 만약에 잘못해서 공격하게 되면은 치료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가 허하게 된다.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괴병이 생기는 거죠. 일종의, 네, 괴병. 사기가 허를 따라서 더욱더 함하게 된다.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심화비라든가 결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표증이 이미 밝으면은 이 증은 가히 이것으로 인해서 해석이 치료가 되니 표증의 변을 불갑을 먼저 잘 살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내경의 그 이론 같으나 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까 좀 확인을 못했어요. 장경학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소문의 글이 사실은 중경의 글을 참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이 굉장히 오래된 글로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도. 예. 소문이.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소문의 대부분 많은 글들은 후세에 편집된 글이라는 거예요. 예. 중경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상한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한론의 어떤 경험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괴병이라든 것을 알게 됐잖아요. 한토화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결코 이것은 이와 같은 그 한토화법에 의해 가지고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소문이, 자, 황제의 내경이라는 글과 소문 영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소문과 영추가 황제의 내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문과 영추의 합본이 황제의 내경이냐, 그럴 때는 반드시 아니다. 같은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고증학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소문이라고 하는 글이 장준경보다 더 오래된 글이고, 준경이 소문을 공부해가지고 그와 같은 방제의 원리를 만들어냈다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상한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토화법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치료법을 소문에다가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준경이 이것을 알았으면은 왜 한토화법을 그렇게 남용을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잘못 읽으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시간을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